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셋단자의 무소 이원율입니다. 셋단자는 한자와 동행하며 한자와 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투자와 투기입니다. 내 자금을 제공해서 이익을 도모하려는 방법은 비슷한데 어떤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만 어떤 것은 합당하고 오히려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과연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투자와 투기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청나라의 거주로 유비, 수하에 있던 위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래 서주지방에서 거느린 식솔만 1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재물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서주목이었던 유비가 원술의 침략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 유비에게 의탁하고 있던 여포의 반란으로 근거지를 잃어서 방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위축이 자기 여동생을 유비 둘째 부인으로 주고 군사 2,000명과 막대한 군자금을 제공합니다. 극심한 혼란기에 위축은 유비에게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후 유비가 입주를 평정하고 위축은 안원 장군에 봉하게 됩니다. 이는 군사인 제갈량보다 높은 직급입니다. 그의 동생인 미방도 남군 태수에 임명되었지만 나중에 손권에게 투항하여 관우를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위축은 이를 괴로워하다가 1년 정도 후에 병사를 하게 됩니다. 위축의 모험은 과연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투자와 투기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일입니다. 반면에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대는 것은 비슷한데 목적이 다른 것이지요. 한자로 보면 투자는 던질 투자의 재물자자입니다. 투기는 던질 투자의 틀기자입니다. 던지는 것은 같은데 무엇을 하는가 또는 어디에 던지는가가 다른 것이죠. 이 글자들을 한 글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던질 투자입니다. 던질 투자는 던지다 또는 뛰어들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손수자의 부수로 사용되고 있는 손수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나 창을 의미하면서 힘껏 뿌리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몽둥이 숫자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던질 투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손수변에 해당되는 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 숫자에 해당되는 몽둥이를 든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던질 투자여서 던질 투자가 표현하는 그 던지는 것은 손을 힘껏 뿌리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손숫자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세 글자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손숫자는 손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손의 모양을 그대로 상형한 그런 글자입니다. 가만히 있는 그런 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붓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손수변이 있습니다. 이 손수변은 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붓으로서 손을 약간 움직이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손이 아니라 약간 움직이고 있는 그 정도인 것이죠. 또 몽둥이 숫자가 있습니다. 몽둥이 숫자는 창 숫자라고도 하는데 몽둥이나 창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손을 의미합니다. 몽둥이나 또는 창을 가지고 힘껏 내리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몽둥이나 창을 든 그 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글자가 모두 손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만히 있는 손은 손 숫자를 사용하고 약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손을 손수변으로 또 많이 움직이는, 셈차게 움직이는 그런 손을 몽둥이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 숫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던질 투자는 약간 움직이는 정도의 손을 의미하는 손수변자와 세게 뿌리치는 손을 의미하는 몽둥이 숫자를 결합해서 손을 움직이는 모든 동작을 던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던지는 것은 손을 힘껏 뿌리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지요. 다음은 재물자자입니다. 재물자자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다음을 의미하는 다음 자자와 조개를 의미하면서 재물을 표현하고 있는 조개 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물자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다음 자자에 해당되는 뛰어가는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조개 패자에 해당되는 재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재물자자여서 재물자자가 표현하는 그 재물은 재물을 생각한 다음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붓으로 사용되는 조개 패자는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조개를 의미하지만 붓으로 사용될 때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재물이나 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물자자는 재물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재물 또는 바탕이 되는 재물로서 사업의 미천이 되는 돈 같은 경우입니다. 글자 구성이 다음을 의미하는 다음 자자와 재물을 의미하는 조개 패자가 결합해서 다음의 재물 또는 재물 다음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미천이 되는 준비자금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의 이익으로 발생하여 재투자하는 그런 자금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자자는 다음이 되는 재물이 재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처음 말했던 그 재물은 조개 패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음이 되는 재물은 재물자자입니다. 다음 글자는 틀기자입니다. 틀기자는 틀 또는 기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해당 부조로는 나무를 의미하면서 공동체를 표현하는 나무 목자와 몇이라는 의미나 기미, 낌새 또는 바라다, 소망 등을 의미하고 있는 몇 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나무 목자에 해당되는 공동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인 가족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몇 기자에 해당되는 기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틀기자여서 틀기자가 표현하는 그 틀은 공동체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틀기자가 표현하는 그 틀은 물건을 만드는 데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형틀이라고도 합니다. 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같은 물건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기자의 구수로는 작다라는 의미로서 작은 아이를 표현하고 있는 작은 요자와 창을 의미하는 창과자와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 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기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작은 요자에 해당되는 아이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과자에 해당되는 창의 이미지가 있고 사람 인자에 해당되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몇 기자여서 몇 기자가 표현하는 그 몇이라는 뜻은 창 위에 어린아이가 있고 사람이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글자 구조가 위험한 창 위에 아이들이 있고 아래에는 어른이 서 있는 그런 모양으로서 아이들이 위험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어른이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식으로 설명해보면 무서운 놀이기구를 겁도 없이 올라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의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완성도 높은 기계라 해석해야 하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상 속의 기계라 징조 또는 낌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가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에 적용될 수 있다면 공동체의 생산량에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계가 바로 공동체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 즉 이런 틀이 완성되면 공동체에 필요한 물건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틀의 다른 뜻은 바란다는 것으로서 소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기자는 공동체에 소망을 주는 것이 기계, 즉 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계는 공동체에 좋은 기회인 것이죠. 투자라는 말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투자라는 말은 자금투자의 준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남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미지처럼 투수가 공을 던지는 대신에 자금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는 재물을 던지는 것, 즉 수고의 대가로 얻은 그 재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이미 준비된 재물일 수도 있고 곧 마련할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제공하여 이자나 기타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바로 투자인 것입니다. 투기를 보겠습니다. 투기는 기회 투하의 준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금으로 남의 기회를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처럼 투수가 공을 던지는 대신에 남의 기회를 던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투기는 기회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남의 기회일 수도 있고 내 기회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표현처럼 남의 기회를 빼앗으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던진다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던지는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 투자는 수고의 대가로 받은 재물을 던져서 또 다른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반면에 투기는 내가 가진 재물로 남의 기회를 뺏으려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투자는 나무 자산에 자금을 제공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투기는 나무 기회에 자금을 제공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죠. 본질 투자가 오면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에서는 똑같은데 남의 재산에 자금을 제공하는가 아니면 나무 기회에 자금을 제공하는가가 다른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결정적 차이는 남의 자산에 하는가 아니면 남의 기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인가가 다른 것이지요. 활용할 수 있는 단어로는 던져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을 투하라고 합니다. 또 특정한 목적에 쓰는 돈을 자금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경우를 기회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해당 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밑죽은 무일푼 상태의 유비에게 막대한 군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행히 유비는 재계하였고 혼란기에 밑죽은 자기 재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안원 장군이라는 고위 관료로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밑죽은 전 재산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그 대가로 상당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밑죽의 모험은 투자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